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따뜻했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남루한 옷차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암말기 진단을 받으신 건 제가 4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 해로 70이셨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계셨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손등에 핏줄이 그대로 비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자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가 왔구나. 목소리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톱, 평생 노동으로 굳은 손가락 마디. 그 손이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연탄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 아버지는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늘 똑같은 반찬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저 학교 가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은 양복을 입고 승용차를 몰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에 녹슨 자전거를 타셨습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아버지를 보면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병실에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 아니에요. 그냥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하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잖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밤마다 아버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소주를 드셨습니다. 눈물을 닦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온몸이 시멘트 가루 범벅이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는 늘 부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어라.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 뭐 배웠어? 늘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소년이었던 저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 용돈 좀 줘. 이번 달은 좀 빠듯하구나. 다음 달에 줄게. 친구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아?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이 더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PC방이나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싸움도 자주 했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담배 냄새 나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힘든 거 아빠가 알아. 엄마 안 계셔서 많이 외롭지? 그래도 좀 더 바른 길로 가자. 바른 길이 뭔데요? 아빠처럼 평생 막노동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바른 길이에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았고 공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보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가도 돼요. 공부는 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형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나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너 돈 벌고 싶지? 우리랑 같이 일해. 무슨 일인데요? 그냥 심부름 같은 거야. 쉬워.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20살부터 저는 조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심부름이었습니다. 물건을 전달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 하지만 점점 위험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싸움도 잦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심하게 얻어맞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눈을 뜨셨습니다. 어디 다친 거니? 괜찮아요.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구급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는 제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소독약이 따가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런 생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그만둘 수 없어요. 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상처를 정성껏 소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왜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생활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2번 경찰서에 끌려갔고 한 번은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집에 가자.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울었습니다. 25살 때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호프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밝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한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오빠,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빠, 많이 힘들죠?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그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오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 말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조직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저를 붙잡으려 했고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아니라, 넌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28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으셨는데 제게는 가장 멋져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단상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혼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제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 댁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서 저를 키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도 매일 녹초가 됐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는 일. 하나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 그 모든 걸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저 혼자 키우셨잖아요. 저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건 그로부터 5년 후였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밥맛이 없다고 하시며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버지가 암이래요. 말기래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우실 거라는 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 집에 가봐. 아이들도 보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스피스를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 집 안방을 아버지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날씨 좋구나.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군데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어디세요? 네, 어머니 묘소.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묘소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도시 외곽 공동묘지에 묻혀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저도 몇 년 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오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묘 앞에 앉으셨습니다. 여보, 나 왔어. 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뽑고 나니 묘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좀 봐라.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어머니 묘 옆에 낡은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석이 많이 달아서 이름이 흐릿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가 누구 묘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묵묵히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버지 묘다.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묘에 묻힌 사람이 내 친아버지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어머니를,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3살 난 아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 취한 차가 달려왔다. 나는 아내를 밀쳤지만 아들을 미처 구하지 못했다. 아내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전자는 즉사했다. 나는 그 사람을 증오했다.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3살짜리 아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아들이 생각났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얼굴. 내가 울고 있었다. 엄마를 찾으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그 사람 가족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아이도 피해자다. 그래서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나의 속죄였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너를 키우기로 한 거다. 아버지,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하면 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거 아니냐. 내 잘못이 아닌데?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낳지는 않았어도 키웠다. 그게 진짜 아버지고 아들이지. 저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개의 묘 앞에서. 아버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들, 동네 이웃들, 모두들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들이 바르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 제 친아버지의 묘도 정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3개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분.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세요.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는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진짜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분,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해요.
아버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을 테니까. 술에 취해서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 실수가 너무 컸지만요. 저는 묘 앞에 소주 3잔을 따랐습니다. 이제 모두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갈게요. 제 아들한테도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응, 할아버지 뵈러 갔다 왔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 제 친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아들을 죽였다는 것, 그런데도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다는 것.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도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님처럼. 그 말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들이 때를 써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한 달 후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얼굴이 밝아졌어.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대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실까? 그렇겠죠, 아버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저녁 먹어요. 알았어, 지금 간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저. 우리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아버지가 평생 바라셨던 게 이런 거구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웃어요? 응? 아빠가 웃었어? 네, 웃고 있어요. 그냥 행복해서 그래.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 아버지, 잘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사춘기 소년이 됐습니다. 가끔 아들이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대신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어.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분.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찾아갑니다. 아들은 할아버지 묘 앞에 꽃을 놓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붑니다.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고 계신다는 걸. 무덤 위로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 같은 아버지가 될래요. 저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 넌 분명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아들이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통해 제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들도 자신의 아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이어집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뭔지. 낳은 것보다 키운 게 진짜라는 거.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버지는 그걸 평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들을,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이어가며.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아버지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버지는 제게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게 제가 아버지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